며칠 전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로 3억 원을 받았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금액이었죠. 올해 우리 팀이 진행한 마케팅 캠페인이 대박이 났거든요. 회장님이 직접 저를 불러서 감사 인사를 하시며 특별 보너스를 주셨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 태준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죠. 태준이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알았나 봐요. 민지야, 무슨 일이야? 승진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승진은 아니고 보너스를 좀 받았어. 엄청 많이. 얼마나?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억.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진짜? 정말? 민지야, 대박이다.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자. 아니, 유럽 여행 가도 되겠다. 저도 기뻤어요. 남편이 이렇게 순수하게 제 성공을 기뻐해 주는 게. 우리는 그날 저녁 조촐하게 외식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일부는 적금에 넣고 일부는 여행 경비로,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모아두기로 했죠.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아침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어제 태준이한테 들었어. 보너스 많이 받았다며.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네.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아, 네 어머님,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라 실력이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데 민지야, 마침 잘 됐다.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대답했어요. 네, 있어요. 그럼 토요일에 시댁으로 와. 식구들이 다 모여서 얘기 좀 할 게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의미의 두근거림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뭔가 필요하실 때만 이렇게 상냥하게 전화하시거든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시댁에 가보니 시아버지, 시누이 연아 남자친구까지 다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서 와, 민지야, 태준아, 앉아. 거실 테이블에는 각종 카탈로그와 팸플릿이 가득했어요. 제주도 리조트, 웨딩홀, 케이터링 업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다들 모인 김에 좋은 소식 발표할게. 우리 연아가 드디어 결혼해. 연아가 수줍게 웃으며 남자친구 손을 잡았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진심이었죠. 연아는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저를 잘 대해줬거든요. 그래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카탈로그를 펼치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번 연아 약혼식을 제대로 크게 하려고 해. 제주도에 있는 이 리조트 봐. 정말 멋지지 않니? 화면에는 바다가 보이는 럭셔리한 리조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시설도 좋고 경치도 아름다웠죠. 와, 정말 예쁘네요. 제가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그치? 나도 이거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어. 그래서 벌써 예약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어머, 벌써요? 빨리 예약하셨네요. 당연하지. 이런 데는 금방 차더라고.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약혼식 하기로 했어. 50명 정도 초대하려고. 50명, 제주도 리조트. 저는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숙박비, 식비, 홀 대여비. 최소 8천만 원은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네가 이번에 보너스 많이 받았다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그렇긴 한데요. 얼마나 받았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태준이가 말했을 테니 숨길 수도 없었죠. 3억 좀 넘게 받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3억. 우와,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태준아, 너 복 받은 거 알지? 태준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렇다면 말이야.
시어머니가 카탈로그를 제 앞으로 밀며 말씀하셨어요. 이번 연하 약혼식 비용을 네가 좀 부담해주면 안 될까?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연하 약혼식이잖아. 우리 집안 경사인데 네가 보너스도 받았고 하니까 네가 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어머님, 그게 뭐 부담스러워? 너 3억이나 받았잖아. 이 리조트 비용이 대충 1억 정도 들 것 같은데 너한테는 껌값 아니야? 1억 껌값.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님, 그건 제 개인 보너스인데요. 그리고 연하 약혼식은 연하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지금 네가 뭐라고 했어? 아니, 그게 보통은 본인이 야, 너 지금 신우이 약혼식 비용도 아까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너 돈 좀 받았다고 버릇 없어졌구나. 저는 당황해서 태준이를 쳐다봤어요.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태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 말씀은 됐어. 내가 우리 며느리를 너무 높게 샀나 봐. 3억이면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그것도 아까워하는 며느리를 뒀으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셨어요. 나는 네가 우리 집안을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어머님, 민지야, 너 조용히 돈만 내면 돼. 다른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리조트 비용하고 식비만 계좌로 입금해 주면 돼. 간단하잖아? 간단하다고요. 제 1억을? 어머님 정말 곤란한데요. 저도 그 돈으로 계획이 있어서. 무슨 계획? 여행 가려고, 명품 가방 사려고.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은 연하 약혼식이 우선이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못 들어서요. 이건 제가 번 돈이고 신우이 약혼식은 신우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아버지도 연하도 연하 남자친구도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돈이에요. 네 돈? 야, 너 우리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 돈이 어디 따로 있어. 그게 다 우리 집안 돈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1세기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머님, 저는 독립적인 개인이고요. 제 돈은 제 거예요. 이 버릇없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태준아, 너 마누라 좀 단속 안 해? 태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민지야, 태준아, 너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야,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가족 경사인데. 가족 경사면 가족이 내야죠. 왜 제가? 너도 가족이잖아. 그럼 어머님은? 어머님이 내시면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내가 어디 그런 돈이 있니? 나는 평생 애들 키우느라 고생만 했어. 너처럼 3억씩 받아본 적도 없고. 그건 어머님 사정이시고. 사정?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태준이 낳아서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서 너한테 준 거야. 그게 얼마짜린데. 너는 그냥 그 결과물만 받아먹고 이제 1억 내는 것도 아까워?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태준아, 우리 집에 가자. 민지야, 잠깐만. 집에 가자고.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냉소를 지었어요. 그래, 가. 가서 네 돈이나 세고 있어. 하지만 기억해. 넌 이 집안 며느리야. 언젠가는 돈 내야 할 거야. 저는 태준이의 팔을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민지야, 태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손 치워. 저는 쌀쌀하게 말했어요. 당신도 똑같잖아. 어머니 편을 들잖아. 나는
당신은 뭐 가족 경사라며? 그럼 당신이 내든가 왜 내 돈을 내라고 해?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민지야,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했어. 미안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울 게 분명했어요. 네, 어머님. 그래도 생각해봐. 1억이 너한테는 큰 돈 아니잖아. 그리고 연하는 네 시누이야. 도와줘야지. 어머님, 저는 못 드려요. 야, 너.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전화가 끊겼어요. 하지만 5분 후에 또 울렸어요. 그리고 또 울렸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만 23통의 전화가 왔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켜보니 85개의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연하, 심지어 연하 남자친구까지. 시어머니, 너 정말 이럴 거야? 효도도 모르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아버지, 민지야, 어머니 말씀 좀 들어라. 그게 가족이다. 연하, 언니, 나 정말 실망이야. 내 약혼식인데. 연하 남자친구, 처제님, 제가 부탁드려요. 저희 약혼식 좀 도와주세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왜 제가 남의 약혼식을 도와줘야 하는 거죠? 태준이는 조용히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 민지야, 너도 좀 생각을 해봐. 뭘 생각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다 해줘야 돼? 1억을? 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하루에 60통이 넘는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 시댁 친척들, 심지어 시어머니 친구들까지. 민지 씨, 저 선희 엄마 친구예요. 선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효도를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계속 전화가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너만 돈 내면 끝나는 일이야. 어머님, 저는 절대 안 낼 거예요. 포기하세요. 너 정말 후회할 줄 알아. 후회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일이 터졌어요. 사흘 후 제주도 리조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님 맞으시죠? 저희는 제주 오션뷰 리조트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께서 예약하실 때 따님이 비용을 부담하신다고 하셔서요. 계약금은 이미 입금하셨고 잔금 8천만 원을 이번 주까지 입금해 주셔야 하는데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뭐라고요? 네, 따님이 비용 부담하신다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선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제 동의도 없이.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저는 책임 없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제 사인 있어요? 아니요. 어머님이 대리로. 대리 위임장 있어요? 그건 없으면 법적으로 무효예요. 저는 책임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연락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너 안 낼 거라길래 내가 알아서 한 거지.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해요? 어차피 네가 낼 거잖아. 절대 안 낼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기예요. 뭐, 사기? 시어머니한테 사기라고? 네, 사기예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법. 야, 너 법 들먹이면 우리 집안에서 못 살아. 그럼 못 사는 거죠. 저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본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건 무효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리조트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귀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요. 저는 그 길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저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만드신 계약은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더 연락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미쳤어? 미친 거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권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권리야? 저는 독립적인 개인이에요. 며느리이기 전에요. 태준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태준아, 네 마누라 좀 어떻게 해? 태준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어머니가 사기친 거잖아. 그래도 엄마야. 엄마라고 사기쳐도 돼. 민지야, 태준아, 당신 이번에 누구 편이야?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이 어머니 편이면 나는 이혼할 거야. 민지야, 진심이야.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못 살아. 그날 밤 태준이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지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그래, 나 너 편이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가 잘못하셨다고 했어. 그리고 네 이름으로 계약한 건 명백한 사기라고 했어. 정말? 응. 미안해, 민지야. 나도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엄마가 너무 선을 넘으셨어.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태준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진작에 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고마워. 엄마한테 말했어. 앞으로 민지 개인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번 계약 비용은 엄마가 책임지셔야 한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데. 엄청 화내셨어. 근데 나도 화냈어. 엄마, 제 아내를 괴롭히시면 저는 엄마 편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 저는 태준이를 꽉 안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태준이가 받았어요. 엄마, 리조트 비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네? 계약금은 이미 냈고 취소하면 다 날아가. 그리고 리조트 측에서 법적 조치하겠대. 그건 엄마가 만드신 문제잖아요. 태준아, 시어머니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나 어떻게 하니? 엄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엄마가 민지 동의 없이 계약하신 거니까. 태준아, 나 네 엄마인데. 엄마이기 전에 사기치신 분이에요. 전화가 끊겼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시댁집을 팔아서 리조트 비용을 냈어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죠. 연하 약혼식은 결국 취소됐어요. 비용 문제 때문에 연하와 남자친구가 헤어졌거든요. 남자친구가 이런 집안과는 결혼 못하겠다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민지야. 네, 어머님. 나 미안해.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사과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나는 내가 태준이를 키운 게 당연히 너한테도 혜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네 돈도 우리 집안 돈이라고 생각했지. 어머님,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인 거지. 네, 집도 팔았어. 연하도 헤어졌어. 다 내 욕심 때문이야. 시어머니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어머님, 이제는 각자 본인의 삶을 사세요. 저희도 저희 삶을 살게요. 그래야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태준이가 물었어요. 엄마가 뭐래? 사과하셨어. 그래? 응. 그리고 이제 알 것 같아. 뭘? 경계선이 사랑을 지킨다는 거.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시어머니가 예약했던 그 리조트 근처에 있는 작은 펜션이었죠. 돈을 많이 쓴 게 아니라
우리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바다를 보면서 태준이가 말했어요. 미안해, 민지야. 진작에 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 엄마한테 전화 왔어.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신대. 외로워 보이시더라. 그래도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야. 응, 나도 이제 알겠어. 엄마 삶은 엄마 거고, 우리 삶은 우리 거라는 거.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3억 원의 보너스는 아직 그대로 통장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중 일부를 적금에 넣고, 일부는 여행 경비로, 그리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 모아두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는 가끔 전화가 와요. 하지만 예전처럼 돈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그냥 안부만 물으시죠. 민지야, 밥은 먹었어? 네, 어머님. 그래, 건강 챙겨. 어머님도요.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죠. 이제 저는 알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며느리라는 이유로 제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거절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거라는 것을요. 태준이와 저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어제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내년에 승진할 수도 있대요. 태준이한테 말하니까 환호성을 질렀어요. 민지야, 대박. 우리 이번엔 유럽 여행 가자. 그래, 가자. 저는 더 이상 제 성공을 숨기지 않아요. 제가 번 돈을 제가 쓰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배웠어요.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해요. 제 삶을 제가 살고 있으니까요.